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건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선 기업의 이윤 추구를 조금만 줄이고 인간에 대한 자비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불교계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불교계 청년운동단체 대한불교 청년회가 청년불자들의 소통 공간이 될 만해 평화센터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청년회는 만해 평화센터를 중심으로 청년불교의 제도약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불교계가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 등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난치병 돕기 3,000배 행사는 멈췄지만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불교계의 동참은 더욱 늘었습니다. 조계사 장애인 전법팀 원심회가 애국가의 수어 하느님이 기독교의 수어 하나님과 같다며 종교 편향적 수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승군의 본거지였던 경남 고성 운흥사에서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영산대제가 봉행됐습니다. 호국불교를 강조했던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대선사의 생전 법어를 영상으로 다시 만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건도 열악한 근무 환경과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반복되는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선 기업의 이윤 추구를 조금만 줄이고 인간에 대한 자비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불교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순직한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연결식.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에서 언제나 굳건한 용기를 보여준 고인을 기억하겠습니다. 고인의 넋을 기리려는 각계 인사와 동료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지만 사진 속 김 대장은 생전 묵묵히 일했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진 이번 사건. 안전 불감증을 넘어선 인명 경시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화재가 막 시작됐을 무렵 여러 차례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는데도 관리자는 오작동이라며 꺼버렸고 근로자들에게도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터져나온 전현직 쿠팡 근로자들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냉방시설이 부족해 열사병 증세를 호소하는 근로자에게 쿠팡 측은 포도당 사탕을 먹으라고 권유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유증상자가 근무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방역 당국으로부터 2주간의 집합 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한 글로벌 혁신 기업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불교계에서는 외형적인 성장에만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이 내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의 구성원과 소비자 모두 결국 인간인 만큼 인간을 향한 자비심이 빠진 기업 활동은 언제든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밖으로 확장하는 것도 다 행복하고 잘 살고자 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 가지고 매일 확장으로 인한 과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안으로 다시 회항이 되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쿠팡에게 필요한 건 이제라도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건데요. 특히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자비로 대하지 않는다면 역시 인간인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게 된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차별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등법 제정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이미 오래전에 주요 선진국 34개 국가에서 평등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전하며 오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련 법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평등법을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평등법 제정에 불교계가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평등법에 대한 우리 사회 반대 의견도 잘 경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이에 앞서 정치인으로서 큰 마음을 냈는데 앞길이 열리길 바란다는 덕담도 건넸습니다. 이번 예방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과 기획실장 삼해 스님이 배석했습니다. 대권 도전에 나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이 가진 에너지를 도와주는 서포터즈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어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청년들이 당당하게 대우받고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것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참 요새 많이 만나보는데 결국은 많이 경청하는 수밖에 없고 그 2030이 그들이 바라는 군대 문제에서의 정말 아쉬워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 처음에 핸드폰을 군에 나눠줬을 때 막 당나라 군대라고 막 비판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보니까 자살률이 80%가 줄었거든요. 최근 부동산 정책과 경선 일정 등을 놓고 당내 갈등이 확산되는 데 대해선 양면이 있다는 것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이 건강한 걸로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원도지사를 역임한 불자 정치인 이광재 의원은 17대 18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불자 의원들의 모임 정각회 간사장 등을 지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정각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교계 청년운동단체 대한불교 청년회가 청년불자들의 소통 공간이 될 만해 평화센터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청년회는 만해 평화센터를 중심으로 청년불교의 제도약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연교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 기름동에 위치한 작은 주택. 대한불교 청년회와 스님들, 사부대 중에 불심이 모여 도심 속 청년 포교 도략, 만해 평화센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층에는 법당이 들어섰고 1층은 청년불자와 지역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불법을 공부할 수 있는 교육관으로 꾸며졌습니다. 대불청 창립 101년 만에 처음으로 생긴 독자적인 수행도량입니다. 장정화 대불청 회장은 개관식에서 만해 평화센터 건립은 만해 한용운 대선사의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의 공간이지만 회관 건립을 위한 우리 사업은 우리 불청인들에게 매우 기념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100년 안에는 200평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초석이기도 합니다. 대불청 지도법사이자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은 대불청이 만해 스님의 정신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면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보시했습니다. 3.1운동했던 그 정신을 되살려서 우리 시무장 옆으로 갑시다. 정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도법사로 있는 2년 동안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불청은 만해 평화센터를 청년 불교운동의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여는 도약대로 삼고 만해 스님의 개혁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한 청년 포교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만해 평화센터 개관식에는 경산 원유암 주지 화란 스님과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 회장, 김영배 성북구 국회의원 등 각기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해 청년 불자들의 새로운 도전을 격려했습니다. 대불청은 이번 주 토요일 만해 스님 열반 77주기 추모 다래자를 끝으로 만해 평화센터 개관 행사를 마무리하고 청년 불자 활성화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만해 평화센터에서 BBS 뉴스 김연교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방송 포교를 이끄는 후원 조직 만공의 동참과 전법 활성화를 발언하는 특별 생방송 만공의 공덕주를 모십니다가 진행됐습니다.
6월 만공의 모연방송 첫날에는 자비명상 대표 마가스님의 사회로 선서화의 대가로 꼽히는 통도사 문수원 수환스님이 출연했고 라디오 생방송을 BBS 유튜브를 통한 보이는 라디오로도 선보였습니다. 마음만 낮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그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나는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행을 하면서 항상 몸을 낮추고. 만공의 전법 발언 특별 생방송 이틀째인 오늘은 성전 스님과 장수연 아나운서의 사회로 모연 방송이 진행되고 모레인 24일에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사무총장 성진 스님의 사회로 서울 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001년부터 3,000배 철야정진 등을 통해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비를 모아 전달해 왔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3,000배 행사는 멈췄지만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불교계의 동참은 더욱 늘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 이전 매년 연등불빛 아래 행해졌던 3,000배 철야 정진. 조계사 등 전국에서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이 장엄한 불사는 비록 코로나로 멈춰졌지만 이전보다 더욱 많은 이들이 모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남을 돕는 마음이 더 뛰어난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런 코로나라는 사태 속에서 굉장히 후원도 어렵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어려운 때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한우들에 대한 걱정과 그다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후원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코로나로 3,000배 행사는 못했지만 전국 각지에서의 난치병 어린이 후원은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후원을 멈출 수 없다며 서울로 상경해 기금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 고운사 쪽에 있는 스님들이 연합회가 대표적인 2개가 있는데 두 개 스님들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년 이렇게 절도 3,000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못하지만은 못한다 해서 후원을 멈출 수 있다 해서.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철야 정진 모금은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1회째를 맞았습니다. BBS 불교방송도 지난 2017년 나눔 콘서트를 여는 등 매년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올해도 난치병 어린이 8명의 사례를 방송으로 소개하며 8천만 원을 모연했습니다. 난치병 환우돕기 이런 저희들의 운동에 대해서 가장 절대적인 후원은 아마 BBS 불교 방송이 아닌가 싶고 실내로도 많은 사례들을 또 발굴하고 소개해드리고 많은 불자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후원이 늘어나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올해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돕기 온 오프라인 모금은 오는 30일까지 지속됩니다.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도움의 손길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 사회를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사 장애인 전법팀 원심회가 애국가의 수어 하느님이 기독교의 수어 하나님과 같다며 종교 편향적 수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원심회는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이 보호하사를 수어로 표현할 때 국립국어원 등에서 이를 기독교의 하나님 수어와 같게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신이라는 보통명사로 사용한다며 이는 유일신 등을 뜻하는 고유명사 하나님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 이를 우리의 하느님에 맞는 수어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계적인 기록문화유산이자 국보인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본래 자리인 오대산으로 돌려받기 위한 운동이 불교계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국내외로 반출된 수많은 불교 문화재들의 제자리 찾기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에 걸친 조선 왕조 역사를 기록한 조선 왕조실록과 국가와 왕실의 중요 행사 진행 과정을 기록한 조선 왕실 의궤는 세계 최고의 기록문화 유산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 4대 사고의 하나인 오대산 사고에 소장돼 있던 오대산본 조선왕족실록 의궤는 일제강점기에 약탈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 오대산 월정사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노력으로 지난 2006년과 2011년에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일본으로부터 차례로 돌려받았습니다. 월정사는 오대산 사고본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 왕조실록 의궤 박물관을 건립했지만 정부는 문화재 보존과 관리 역량 등을 이유로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실록과 의궤를 아직까지 지역에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조계종 사교구본사 월정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계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계, 정관계 인사 등 800여 명이 참여하는 조선왕조실록 의궤 범도민 환수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환수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불교계는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제자리 찾기에 대해 문화재는 원래 있었던 위치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법이라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오대산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대산에 있던 왕조실록 의궤는 오대산 사고에 있던 거기 때문에 오대산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의궤 환수운동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이후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불교 문화재들의 환수 문제가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환지 본처 또는 현지로 간다는 데는 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엄격히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지금 문화청과도 협의를 진행해서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 의궤 환수운동은 일제강점기 때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반출되거나 일제에 의해 서울로 옮겨져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남아있는 불교 문화재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문화재를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인격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인권의 가치로 보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고아이다. 고아의 문화재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임진왜란 때 승군의 본거지였던 경남 고성 운흥사에서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는 영산대제가 봉행됐습니다. 호국 불교를 강조했던 쌍계총림 쌍계사방장 고산대선사의 생전 법어를 영상으로 다시 만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년고찰 운흥사는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의 지휘 아래 6천여 명의 성군이 머물며 왜군과 전투를 벌인 곳입니다. 충무공 이수진 장군이 사명대사와 수륙 양면작전을 논의하기 위해 3번이나 찾았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호국 영령과 국태민안을 위한 영산제가 봉행됐습니다. 조선 숙종 때부터 국가적 관심 속에서 봉행됐던 운흥사 영산제는 올해로 291번째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선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공덕은 늘 칭찬해도 모자라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봉행되는 이 영산대제로 인해 돌아가신 의병, 승병, 고원들에게는 위안을 주기를 바라고,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운흥사 계부를 모시고 봉행된 영산대제는 삼신이용과 대령으로 시작됐습니다. 외적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는 묵념과 헌화가 이어졌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모든 선배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앞으로도 고성군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올해 영산제 법원은 지난 3월 입적한 고산 대선사의 생전법어를 청해 들었습니다. 동참 사부대중들은 운흥사 영산제의 현대적 가치와 의미를 되살려낸 고산 대종사를 다시금 추억했습니다. 저희 방장 스님께서 입적하신 지 아직 100일이 채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법원은 우리 방장 스님의 영상법어로서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점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보행된 운흥사 영산대제는 호국 영령들의 나라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대선사의 가르침 속에서 참된 자기 실현을 다짐하는 법석으로 회항됐습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대한불교 법화종이 창종 75주년을 맞아 춘천 강선사에서 기념 대법회를 갖고 종단 화합과 발전, 나라와 국민들의 안정과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창종 기념 대법회에는 법화종 원로의원 혜성스님, 중앙종회 의장 성훈스님, 전 중앙종회 의장 보강스님, 충북교구원장 도수스님, 마산교구원장 보선스님, 중앙종회 수석 부의장 정호스님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지영 강원도 의원 등이 동참했습니다. 중앙종회 의장 성훈스님은 봉행사에서 종단 화합과 종지교육, 제세안민, 홍법 호국을 위해 용맹정진하고 실천하는 법화 행자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법화종은 지난 1946년 해일 정각 스님이 대각국사 의천 스님을 종조로 법화경을 근본경전으로 하는 법화도량 무량사를 서울 성북동에 창건하면서 종단으로 출발해 대중불교와 애국불교, 생활불교 운동을 통해 민족화합을 이루고 인류의 불국토 구현을 기본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등을 인정할 때 정부가 발급하는 서류에서 지정번호가 사라집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가치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봉은사가 사찰 음식을 간편식으로 가정에서 편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사찰 내 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합니다. 봉은사는 봉은 사찰음식문화연구소 소장에 우관 스님을 임명하고 앞으로 자연치유 음식문화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남산공원을 경유하거나 순환하는 버스를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인 녹색 순환버스로 확대 운영하고 오는 8월부터는 경유 관광버스의 출입도 전면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체 관광버스로 남산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은 남산 예장공원에서 내린 뒤 녹색 순환버스로 갈아타야 합니다. 대한불교 청년회가 청년포교 활성화를 위해 만해 평화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청년불자들의 자립공간이자 소통공간이 될 만해 평화센터가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을 길러내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6월 22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